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사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치를 내다본 내용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흐름이 있을 것인지 그래도 지금부터 잘 숙지해 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주경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건설 경기 소폭 상승, 주택시장은 둔화, 건사년 내년 부동산 전망시장. 이 건사년은 건설연구원인데 이건 민간인들이 추측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이 자랑을 하는 곳이죠. 보시면 2022년 주택가격 전망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국 보면 2019년도입니다. 여기는 19년도인데 전국이 지금 19년도는 마이너스 0.4였고요. 수도권은 0.5, 지방은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1.3이었고요. 또 2020년도 건설 경기를 보면 전국에는 5.4였고 또 수도권은 6.5, 지방에는 4.3이었습니다. 지방이 좀 비교적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세는 4.6으로 됐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21년도 내용인데요. 21년 내용인데 1사분기 때는 전국이 2.4고요. 수도권이 3.0, 또 지방이 2.0, 전세 같은 경우는 1.8, 전국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2사분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국이 2.4, 1사분기보다 좀 올랐죠. 그리고 수도권도 3.3, 1분기보다 좀 올랐고요. 또 지방에도 1.9, 지방에는 2사분기에는 좀 빠졌네요. 그리고 전국적인 전세는 1.4. 그리고 3, 4분기, 이것도는 이제 2.8. 이거는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도권도 3.7. 이 수도권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1.9. 3, 4분기, 2, 4분기나 3, 4분기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1.8%. 4, 4분기를 보시면 전국 1.5 이거 좀 빠졌죠. 그러나 이제 이 수도권에는 1.8 여기도 빠졌고요. 또 지방 1.2 여기도 빠졌고 또 전국 이 전세를 보면 1.6 이것도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상승 요인을 보면 전국이 9.6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12.3,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 7.7, 전세 전국적으로 보면 6.8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내년도죠. 22년도. 22년도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 매매 시장이 2.0이 될 것이고요. 또 이 수도권은 3.0, 또 지방에는 1.0, 특히 문제는 이 전세입니다. 전세가 6.5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시장이 너무나 불안전하게 움직여지고 있죠. 이것을 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참 어떠한 생각으로 이러한 것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내년 국내 건설 투자는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주택 경기는 매매 상승세가 꺾이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유동성과 또 특히 이제 주택에는 이제 공급 부족이죠. 현재 이 매매를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사고자 해도 사기 힘든
이러한 그 정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큰 이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 시장은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올해보다 6.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세 시장이 6.5%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큰 폭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 임대차 3법이 진행되기 전에 일산 같은 경우 그 32평 기준을 보면 3억 2천에서 3억 5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그 5억 5천, 6억 이렇게 전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상당히 큰 그 상승을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오른다고 하니 아마도 이 전세로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대출도 그 규제가 심해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중심축에서 자꾸 외곽지로 벗어나가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건설연구원은 4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관에서 22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 건설기관에서 매년 이 세미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참석은 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를 가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사년은 22년 국내 건설 수준은 전년 대비 0.2% 증가하고요. 또 건설 투자도 2.4% 회복할 것으로 보고요. 또 전국 매매와 전세는 각각 2.0, 매매는 6.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지금 전망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건사년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내년 전망치를 가늠을 하면서 또 시장 흐름이 또 변동성이 어떠한 것이 오는 것인지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 가면서 또 본인 입장에서 움직여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경제신문에서 다른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제 이 얘기입니다. 난공불락 지가, 이상증후, 변곡점 맞은 부동산 시장, 급락은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 정책을, 옥주는 정책을 해도 앞으로 내년도 22년도는 부동산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이 공급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상승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매 거량, 그 연중 취조, 매도, 매수자 눈치 보기 팽팽. 지금도 보면은요, 거래량은 진짜 현격하게 떨어졌지만 그 신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 가격이 빠져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매물이 없고 또 거래할 수 있는 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되는 것은 신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연중 취조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의 거래 한파가 불어닥쳤다. 소유자들은 고점 인식 확산으로 관망세로 돌아선 반면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연말 갈수록 거래 절벽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전문가들 이야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익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세 하락으로 전환 시기에는 여전히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금 대출이죠. 대출 규제. 정말 이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어렵고 담보대출도 많이 줄었죠. 또 소득이 많은 사람 뭐 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되면 사실은 강남과 같이 부자들만 있는 곳, 대출을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달 말 가계부채 대책으로 DSR 규제가 강화됐고 이달 25일에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미국도 테이퍼링에 들어가면 거래량과 집값은 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윤지의 그 부동산 R114 수성연구원은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시장도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일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이 강보합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요거는 이제 급락은 아니지만 강보합세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제가 봐도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가격 하락은 없을 겁니다. 다만 22년도 중후반, 23년도 이 시점에 이 국제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의 부동산 시장도 아마 그에 따라 움직여질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상승이 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다른 지역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또 대형 개발 사업과 또 교통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역시 현재 불안한 장세를 금융 현상과 연결지었다. 그렇죠.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많은 유동성 때문에. 송 대표는 부동산과 금융은 연결이 꽤 짙은데 대출 규제나 금리 상승 등의 원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릴 때는 실물자산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견고한 도시 최고가 아파트 집값 이게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보시면 다만 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거 세부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각 그 지역마다 또 일산 같은 경우에는 각 아파트 단지마다 가격 형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또 오르는 상승폭도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겠죠. 고가와 저가 아파트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 대표는 강남 최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활용하는 부분이 적고 고소득층들이 선호하는 상품인 만큼 금리 향방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곳이다. 대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저가주택 시장도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죠. 대출을 적게 받으면서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 구입이 가능한 지역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래량 감소는 하락 전조 현상 중 하나로 꼽히지만 최근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와 급매물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기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만이 지금은 그 좋은 매물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 랩장은 현재로서는 당장 집값이 떨어진다기보다 숨고르기 장세 혹은 양극화 차별화 장세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입지가 좋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역이 확연히 크게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 그 폭이 크게 일어나고, 또 입지가 선호도가 나쁜 곳은 그닥 그렇게 큰 가격 상승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역적인 부분을 짚었다. 권 팀장은 지방은 입주만 시작해도 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다며, 똑같은 공급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그 조정은 불가피, 급락은 글쎄, 이러한 또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분명 변곡점에 들어섰다. 이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빨리 내 집 마련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투자로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매입에 나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양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탄탄했던 가격 상승 구조가 무너졌다며, 이전의 상황과는 분명 다른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하향 안정세로 이어지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세는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이 조정 이후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공급이 일정 수준 인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급량이 너무 없는 것이죠. 신규로 공급하는 매물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겁니다. 이 정책에 의한 구조로. 최 교수는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정에는 들어가더라도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22년도는 그 조정기는 오지만 큰 하락폭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윤 연구원은 역시 그간의 대책이 인위적인 수요 억제로 이어지긴 했지만 수요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하락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여전히 공급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49,415가구에 올해는 31,211가구, 내년은 2463가구로 줄어드는 것이죠. 거의 뭐 10,000가구씩 이렇게 줄어드네요. 공급 물량이. 정부는 신도시 공급 폭탄을 강조하지만 도시 수용성과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하면 2026년 그 이후에 입주가 시작된다. 제가 볼 때는 이 3기 신도시는요, 2026년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토지 보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선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 너무나 딸리는 그런 현상이죠. 함nem장도 내년엔 전세 가격 상승 이슈도 있고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라며 추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당장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 부동산 가격은 하향세로 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